김한규 의원님, 황정화 위원님까지 질의하신 후에 만찬을 위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시의회 출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부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4년 결산 결과를 보면 이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손 자체도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2024년의 경우에는 30조 8천억, 23년의 경우에는 56조 4천억, 2년 연속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논의를 들어보면 이제 세수 자체가 감소되는 문제와 세수 결손 얘기가 이제 섞여 있는데 좀 별개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법인세율이 낮아져서 예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그거는 이제 뭐 조세 체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건데 문제는 세율이 낮아지는 거를 고려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린 게 세수 부족 아니겠습니까? 세수 결손 아니겠습니까? 네, 세수 결손 부분은 이제 세율 자체보다는요, 그 경기 예측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경기 예측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세수 결손은 뭐 매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최근 20년 자료만 보면 비슷한 정도의 규모도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세수 결손 금액이 컸었는데요.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금액이 큰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56조 4천억하고 30조 8천억이라고 해서 거의 한 90조 정도가 2년에 이렇게 발생한 건데요.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제 세수가 더 적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식.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했는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한 거죠. 일반인들과 달리 기재부에서는 세수 예측을 경기 변동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 지금 세수 예측 모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를 더 넘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 자체를 잘못했으니 그러면 예측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거를 알리기 싫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했거나 아니면 정말 예측할 수 없던 아주 이례적인 일이 2024년에 벌어졌거나 전 2024년에 그렇게 우리나라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 작년도에 그러면 30조 넘게 줄어들었다는 건데 국가 부채는 결국 얼마나 늘어나게 됐습니까? 그 세수가 줄어든 것보다도 이제 국가 부채는 적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줄어든 세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의 여유자원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여유자원이 쓰는 만큼 그 국가 채무 증가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 국가 채무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런 아닙니다. 그거는 저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부가 결정을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수가 30조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방식은 돈을 더 끌어오거나 아니면 덜 쓰거나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아니면 뭐 섞어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가 부족했던 거. 그러면 저희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예상했던 것만큼도 안 쓰는 건 되게 문제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족하면 부채를 만들어서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아닙니다. 거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요,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금 운용 전용 문제도 얘기했는데 장관님도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금 운용을 하는 방식은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건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근데 너무 그게 문제의식이 없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냥 정부가 이 주머니에 있는 거 저 주머니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기재부가 작년에도 대응 방안 발표했고 부총리께서도 지금 그런 톤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국가재정법상 설명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기금은 그 기금별로 다 그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한 목적이라고 법엔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그때그때 정부가 뭐 예탁 방식으로 가져왔다가 돌려놨다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국가 부채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보다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다른 부분인데 계속 말씀을 하셔갖고 못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 저는 이제 지역구가 지방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11월 말 12월 초쯤에 지방세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드는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줄어드는 방식이 달랐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 금액을 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국세가 줄어들면은요 교부금이 줄어듭니다. 그게 10조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네. 원래 약 20% 정도씩 아닙니까? 내국세. 그러면 그 비율대로 줄어든 겁니까? 네, 그 비율만큼 줄이려면 10조를 줄여야 되는데요. 3조 5천억 원 주고 6조 5천억 원은 이제 계획대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딱 산정된 방식에 따라서 내국세 20% 정도씩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량을 갖고 그냥 이 정도는 주고 이 정도는 안 준다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작년 말에 해준 거 아닙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예, 재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줄어드는 지방정부는 또 지방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내국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3조 5천 원 주고 6조 5천 원만 감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딱 빼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제 자체는 세수 예측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세수 예측을 그렇게 했으면 지방도 그에 맞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 벌 것 같으니까 너네한테도 이만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잘못돼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방안을 취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지방은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지방채를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되는지 못 정하고 어떤 금액을 줄여야 되는지 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그 지방에 얼마씩 줄이면 되고 아니 10조 다 줄여야 되는데 3조 5천억 안 줄였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태도로 이제 기재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지방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미 내년도 예산을 보통 지방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 정부 예산이 12월 초까지 되지 않고 12월 말까지 결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뒤늦게 지방세 국비 비율 맞추려고 또 다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 지방이 실제적으로 이런 정부의 세수 예측으로 인해서 어떻게 도미노 연쇄 효과로 피해를 보는지 이런 부분은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님. 매년 5월에 국가 결산 심사에 대해서 감사원도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24년도 결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세수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